안녕하세요. 네, 저는 그래픽 디자이너 이예주입니다. 2015년도에 파티 더베곳을 졸업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소공동에 있는 작업실 스튜디오 그래픽 디자인 스튜디오 예성 ENG라는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팩토리 2에서 전 개인전을 열고 있습니다. 그 3mm라는 전시명으로 개인전을 열고 있는데 한 25일 정도 기간 동안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랑 그리고 저의 지인분들이 찾아와 주셨고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 개인전을 잘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서울 디자인 페스티벌이라는 곳에서 행사에서 그 아트 디렉터 역할을 맡아가지고 그 키비주얼부터 시작해서 공간까지 진행하는 거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학교를 졸업한 지가 2015년도 2월 달에 졸업했는데 졸업을 하자마자 2명의 친구들과 같이 그 작업실을 충무로 지역에 얻었어요. 근데 그 충무로 지역에는 이제 도무송이라고 인쇄 후가공 중에 하나인 그 후가공 인쇄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 곳에 제가 작업실이 있었고 그 작업실의 주변 환경을 통해 가지고 제가 파지를 한 3년이 넘게 오랫동안 수집을 했어요. 출퇴근 기간 동안. 그래서 처음부터 3mm라는 전시명이나 이런 것으로 개인전을 하게 될 줄은 전혀 몰랐지만은 오래된 수집이랑 그리고 제가 혼자 그 놀이를 통해서 쌓아왔던 작업물들을 책과 전시 형태로 소개할 수 있는 자리가 계속 생겨가지고 네, 그것들을 조금 이번 전시에서 모아서 전시의 형태로 책과 함께 선을 보이게 됐고 3mm라는 전시명은 아마 그래픽 디자이너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인쇄 문법이자 친숙한 그 수치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일반인들한테는 되게 낯선 용어일 거예요. 파지라는 것은 그 누구의 의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그 제품들이 아니어서 어떤 부산물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유롭게 제가 그것들을 가지고 놀다가 최소한의 제약이 필요했는데 그것이 이제 인쇄 개념에서 나왔던 종이들, 파지들이기 때문에 그 3mm라는 규칙들이 조금씩 그 파지에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기에 어떤 실선이 있다든지 그리고 색깔 재단된 곳에 어떤 3mm의 수치의 색이 그 부분에만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저의 최소한의 제약이 되어가지고 그것들을 제가 최소한의 제약으로 삼고 차근차근 작업을 했던 것들이 이제 시리즈 형태로 이어져 나오게 됐어요. 네. 작년에 제가 WRM에서 책 지원 사업에서 공모가 당선이 돼가지고 되게 운 좋게도 그때 처음으로 책의 형태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작업 내용들을 담을 수 있게 됐었어요. 그래서 지원금도 상당히 많았고 개인이 그 인쇄 실험을 할 수 있을 수 있을 정도의 예산이 돼가지고 제가 그때 충분히 그 인쇄소 사장님들과 그리고 그 파지 공장에 있는 사장님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좀 오랜 시간 두고 그 예산을 통해서 제가 제작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상황이 됐는데 그때 이제 책이라는 형태로 기획을 진지하게 하게 되면서 이거를 하나의 책으로 묶기보다는 좀 시리즈로 나눠서 시간을 두고 발행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사업자 등록증에 원래는 디자인 스튜디오로만 가지고 있다가 출판사도 그때 등록을 하게 됐었어요. 저의 이제 디자인 스튜디오 이름인 예성 ENG로 출판사를 만들고
발행도 하게 됐고, 처음으로 만들었던 게 이제 그 지원 사업에서 지원을 받아 제작한 프레임이라는 책인데, 그게 이제 동호송 시리즈의 두 번째 책이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책을 시작으로 그 타이포 잔치에서 선을 보였던 인앤아웃 시리즈가 그 세 번째 시리즈가 됐고, 이제 올해의 제일 첫 번째 시리즈인 3mm라는 그 이름으로 그 1권을 만들게 됐어요. 개인적으로 이번 전시를 준비하면서 가장 큰 고민이었던 거는 1, 2, 3, 도무송 시리즈의 1, 2, 3권을 완결 짓고 그걸 전시 형태로 푸는 거가 우선은 1차적인 저의 목표이긴 했었는데, 그 두 번째 단계는 이거를 통해서 제가 어떤 거를 또 바라볼 수 있는지가 저한테는 더 큰 고민이었어요. 중요한 또 목표가 되는 거였고, 그런데 다행히도 그 이렇게 마무리되는 형태라기보다는 다른 새로운 방향으로 또 확장될 수 있는 좀 가능성을 찾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점점 이제 저 평면 작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제가 혼자 하는 역할만 있었는데, 이게 뭐 사물이나 공간이나 다양하게 이게 확장되는 영역으로 가면서 저 혼자만이 아니라 다른 협업자분들이랑 같이 의논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방법을 모색하게 되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생각이나 상상력이 그 다른 사람들의 힘과 더 합쳐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텍스트북으로 작게 나온 책에서 세 분의 필자분들이 있는데, 그 워크룸 프레스의 박할선 편집장님이 도무송의 어원이나 사전적 정의를 되게 좀 유머러스하게 풀어서 그 글을 써주셨고, 그리고 월간 디자인의 김민정 기자님이 그 원래 월간 디자인의 그 A to Z라는 알파벳 형식의 그 주제를 푸는 기획 꼭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너무 흥미롭게 봐가지고 제 도무송 프로젝트로 그렇게 풀어주세요 라고 의뢰를 드려서, 그분이 이제 그 A to Z 형식으로 도무송의 잡학사전을 그 글을 써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두산 갤러리 큐레이터의 그 최희승 큐레이터님이 이 전시랑 책의 전체 서문을 한번 풀어주시는 역할을 하셨고,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할 때 이제 인터뷰를 하거나 글을 써준 내용을 보면서 저도 다시 한번 환기를 하게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선반이나 스툴 형식으로 그 이전에 재료들을 달리해서 이번에는 스틸 재료를 사용을 했었는데, 포스트 스탠다즈의 김민수 대표님, 그러니까 디자이너님이랑 같이 협업을 했어요. 근데 제가 가지고 놀았던 어떤 시각적인 이미지, 그리고 파지의 기능, 이런 것들을 좀 더 평면적으로 다뤘다면 이렇게 가구나 오브제로 넘어가면서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영역이랑 합쳐지니까 더 확장할 수 있는 구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시를 통해서 그분이랑 어떤 거를 해보자, 그 좀 더 이런 재료들과 이 형태의 기능들을 좀 더 촘촘히 좀 더 발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를 둘 다 확인하고, 그거에 흥미를 좀 서로 둘 다 느껴가지고 한번 해보자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 내년에는 아마 그걸 가지고 좀 더 방향을 이어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래픽 디자이너로서 그런 개념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준 곳이 저는 파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은 제가 파티에
입학할 때만 하더라도 사실 디자인 씬이라는 거를 잘 모르고 입학을 했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래픽 디자이너가 돼야겠다 이런 목표라기보다는 그냥 막연한 동경? 이 정도의 그런 정도의 열정으로 제가 그 입학을 하게 됐는데 그 2년 동안 더베고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이전에는 체계적으로 배워보지 못한 어떤 디자인적인 개념, 그 원리 이런 것들을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많은 선생님들과 그리고 동료들을 만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졸업하자마자 스튜디오를 차리게 된 것도 저 일기생들인 졸업한 뭐 민영이나 성운 그리고 명상 이런 친구들이 다 자발적으로 개인의 스튜디오를 가지고 활동을 자연스럽게 시작하는 영향도 되게 컸었어요. 그래서 뭐 그들이 어떤 곳에 취업을 하거나 이랬으면 또 저도 그거의 어떤 분위기에 되게 혼란스러워할 수도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의 색깔로 그 당시의 환경에서 저희 동료들과 함께 나아갈 수 있었던 그런 암묵적인 어떤 지지나 힘 같은 게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서 네. 우선은 되게 저뿐만 아니라 선생님들과 배우미들이 되게 많이 고생을 했던 그 바젤에서 바우하우스까지 그 책을 만드는 것 자체가 엄청난 사건이었죠.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얻을 수 있었던 거는 굉장히 많았고 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특히 제가 계속 책을 만들고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어떤 기획자의 입장에서도 서게 되는데 그 책을 만들 때 그 편집장이라는 편집자의 역할을 맡으면서 그때 진행했던 것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그 책은 여러모로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선생님한테 많이 혼나기도 했고 저도 가끔 화도 내고 막 이랬지만 되게 자연스럽게 그 당시부터 책을 만들면서 선생님의 뭐 글을 쓰는 방법도 되게 중요했지만 그 전체적인 기획 그리고 그 편집장으로서 그 책을 다룰 때 정말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협업을 통해서 책이 만들어지잖아요.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되게 많이 도움이 됐고 활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의 정말 학생 때 작업부터 계속 그 성장해 오는 과정들을 보았던 사람 중에 한 분이셔서 어떤 글을 의뢰드리거나 아니면은 고민이 있거나 뭐 이렇게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이야기의 범주를 되게 폭넓게 좀 바라봐 주실 수 있는 분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네, 저한테는 중요한 분이시죠. 영남 선생님한테도 당연히 되게 많은 걸 배웠죠. 그리고 제가 파티에 와가지고 처음 그래픽 디자인 씬에 대해서 전혀 몰랐는데 영남 선생님도 몰랐어요. 네, 그래서 그 선생님의 작업 세계 이런 것들을 제가 2년 동안 저의 지도 선생님이기도 하셨고요. 근데 그분의 작업을 보면서 저도 많이 학습한 것도 있었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어떤 피드백을 받고, 그리고 그 프로젝트의 주제부터 그리고 그 결과물을 다루는 방법까지 많은 이렇게 그 과정들을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과정들에서 그 정말 디테일한 부분들을 선생님들이랑 얘기하면서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네.
저는 되게 자연스럽게 그 클라이언트 일과 제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일, 이 두 가지 프로젝트가 항상 동시에 진행되거나 그거 둘 중에 하나가 끊인 적이 없긴 했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저한테 중요한 이유는 서로 영역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거나 아니면 자극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너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은 클라이언트와 같이 하는 일들은 제가 선택받는 일이기도 하니까 계획은 지금 저도 잘 모르겠지만 제가 나머지 하나인 주도적으로 제가 진행하는 프로젝트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김민수 디자이너님이랑 하는 그 가구나 사물의 형태로 이런 기능들을 좀 더 펼쳐볼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조금 모색하고 있는 중이긴 해요. 네, 저는 약간 끊임없이 어떤 호기심이 계속 생겨서 그 호기심이 저를 움직이는 디자이너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도무송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도 제가 졸업하고 2015년도부터 현재까지 계속 이어져 나온 작업인데 그 2015년 당시 그 작업실을 출근하면서 파지를 이렇게 모으던 그런 습관들이 계속 쌓이면은 또 다른 방향으로 저도 모르게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할 수 있었던 계기는 저의 호기심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정말 사소한 호기심들이 나중에 몇 년 뒤에는 어떤 식으로 어떤 형태로 만들어질지 저도 모르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끊임없이 쌓이는 사람이 되었어요.